세월호 참사와 손정민 씨 사망 사건에 대한 공통점이 있어서 키워드를 뽑아서 그 공통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세월호 참사는 4월 16일 날 일어났고요. 손정민 씨 사망 사건은 4월 25일 날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볼 때 공통점은 4월에 일어난 거죠. 자, 이거를 수비학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수비학으로 4월 16일을 풀어서 더해보면 11이 나와요. 4 더하기 1 더하기 6은 11. 그 다음에 4월 25일을 숫자로 풀어서 더해보면 4 더하기 2 더하기 5는 11. 이렇게 나옵니다. 4월, 그 다음에 수비학으로 풀었을 때 11. 이게 공통점이죠. 자, 그러면 수비학으로 11의 뜻이 11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11의 의미는 무엇인가? 일루미나티 수비학의 숫자 11의 의미는 파괴, 심판 또는 인간의 죽음, 악마의 숫자로 정의된다. 따라서 사탄에게 피해 제사를 드리는 의식은 666, 그리고 사탄의 부활을 암시할 때 사용된 숫자는 11이다. 이게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망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은 이거죠. 인간의 죽음. 11. 이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 어떤 지역에,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큰 어떤 일이 생겼어요. 사건이 생겼죠. 그래서 사람이 죽었단 말이죠. 세월호 사건도 11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잖아요. 일루미나티 음모론과 이렇게 결부시켜서 수비학으로 풀어보면 10일이 나와서 이런 뜻이 나오거든요. 날짜에서 나오는 그런 것이니까 이것도 되게 큰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부정적이잖아. 뭐 악마의 숫자, 사탄의 부활을 하면서 굉장히 부정적인데 이게 그냥 숫자로 받아들이면 좋은 의미의 뜻도 있겠죠. 그래서 좋은 의미의 뜻도 갖고 왔습니다. 탄생수로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11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를 괜히 무서워하거나 부정적인 그런 인식을 갖고 있으면 안 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인간의 세상은 음과 양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밝은 면이 있듯이 어두운 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밝은 면, 10일의 해석에 대한 거를 갖고 왔습니다. 탄생수에서 갖고 왔어요. 탄생수에서 이제 10일의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10일의 사명은 정신적, 심령적인 계몽이다. 그것은 신비학이나 심령 능력을 사용해 사람들을 정신적인 세계에 불러넣는 직접적인 활동인 만큼 한정하지 않고 예술 등으로 개봉할지도 모른다. 11인 사람의 창작은 신비롭게도 이 세상을 넘어간 저쪽의 세계, 천국 혹은 우주라고 한 장엄한 것이 될 것이다. 근데 이런 뜻을 악마적인 걸로 무조건 해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선 넘어갈게요. 자, 세월호 참사와 손정민 씨 사망 사건이 어떤 부분들이 공통점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키워드를 뽑아왔어요. 하나하나 읽어볼게요. 자, 우선은 수장. 수장의 뜻은 물속에서 잃어버리거나 물속에 가라앉힘. 맞죠? 공통된 특성이란 말이죠. 물속에서 잃어버리거나 물속에 가라앉힘. 물속에 가라앉아서 죽었잖아요. 똑같죠? 소름 끼쳐요. 진짜 저는 이 생각이 딱 들고 나서 범인, 그 사건을 만든 사람들, 이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이 같은 세력, 같은 사람, 같은 편에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너무 공통점이 굉장히 많아요. 세월호 사건 발생 당시를 떠올려 보세요. 혼란을 겪잖아요. 그리고 막 뉴스나
사건에 있어서 막 해결을 하려고 할 때 궁금해했던 것들, 막 이런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배가 물에 막 가라앉아 갖고 사람을 구할 수도 있는데 구하지 않고 막 이상한 짓을 했단 말이죠. 어쨌든 간에 수장을 당했어요. 이 두 사건 다. 물속에서 잃어버리거나 물속에 가라앉힘. 똑같죠? 다음 키워드 볼게요. 은폐. 덮어 감추거나 가리어 숨김. 지금 굉장히 많은 은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도 거짓이 난무했죠. 그리고 손정민 씨 사건도 막 뉴스 보도나 아니면 경찰, 소방 업무를 하는 그런 공무원들, 그 공무원들도 CCTV 공개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제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찰들도 마찬가지고 CCTV 그것을 이제 공개 안 하고 있죠. 세월호 참사 때도 그 뱃속의 CCTV가 뭔가 좀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리고 보여줄 것만 보여주고 안 보여주는 게 분명히 있었어요. 너무 똑같죠. 그 느낌이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월호 참사 때 공중파 뉴스 리포터, 뭐 기자, 뭐 이런 분이 그 현장에 나가서 그 현장에 대한 브리핑을 하는데 보도를 하는 거죠. 보도를 하는데 옆에서 그 현장에 있던 그 일반 아저씨가 그 여자 리포터한테 엄청나게 쌍욕을 했거든요. 그 거짓을 보도하고 있으니까 그 옆에서 너무 열받아갖고 쌍욕을 막 했어요. 근데 그게 그대로 뉴스에 반영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이 두 사건 다 모두 CCTV를 감추고 있고 뭔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세월호 참사 때 해경이 굉장히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해경이 제재를 받고 그 해경 간부는 잘렸죠. 잘리고 해경 해산하고 이런 게 발생했잖아요. 왜냐하면 이 해경들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해주고 제대로 구조를 안 해줬단 말이죠. 그리고 뭔가 은폐를 하고 그다음에 그 보도도 처음에는 모두 뭐 구했다 이런 거짓이 난무하다가 나중에는 대부분 다 거의 수장당했죠. 손정민 씨 사건도 지금 현재 경찰들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그것을 보고 답답해하면서 분노를 하고 스스로 밝히고 있죠. 진짜 감추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지금 유튜브에서도 배상훈 프로파일러가 이 손정민 씨 사건에 대해서 계속 이제 많은 자료를 올리고 많은 영상을 제작해서 계속 올리고 계셨거든요. 근데 이분의 유튜브 영상들이 지금 다 삭제되고 있어요. 이런 전문가들의 이런 영상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지금 경찰도 잘 수사를 안 해주고 있는데 이런 프로파일러 분들의 이런 자료나 의견들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분들의 영상이 지금 삭제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의해서 삭제가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외압에 의해서 삭제가 되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굉장히 심각하죠. 세월호 참사 때는 바다니까 해경이 문제가 있었고요. 손정민 씨 사건에는 여기가 한강이잖아요. 경찰들이 이제 사건 해결을 아니면 사건 수사를 안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은폐하기 급급해요. 이거 아주 정확한 거고요. 되게 심각하죠. 다음을 볼게요. 증거인멸. 범인이 증거될 만한 것을 모조리 감추거나 없애버리는 일. 맞죠? 휴대폰도 3시 30분까지 그 A군이 휴대폰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A군의 어머니와 통화를 했단 말이죠. 이거는 팩트고요. 3시 30분까지 휴대폰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휴대폰을 잃어버렸어.
그러더니 손정민 씨의 핸드폰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뭐 신발도 없어지고 가방도 없어지고 핸드폰도 없어지고 혈흔 자국도 보도 안 하고 CCTV도 공개 안 하고 모른다로 다 일관하고 있어요.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거짓말도 굉장히 많이 하죠. 증거인멸이죠. 이 A군의 용의자, 제1의 용의자 A군의 가족들이 5시 30분 이전부터 한강공원에 들러서 그 주변을 샅샅이 검색을 했어요. 샅샅이 막 둘러봤어요. 그러면서 쓰레기통을 막 뒤졌죠. 이 쓰레기통 뒤지는 것을 일반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그걸 목격한 사람들이 신고를 했어요. 제보를 했어요. 증거인멸의 한 장면이죠. 세월호 참사도 그 선장이 이상한 짓을 했잖아요. 그 선장을 경찰들이, 해경들이 데리고 와서 뭔가 경찰들이 제대로 뭔가 사건을 해결하거나 아니면 해야 되는데 사건을 돕고 있었죠. 범인을 보호하고 비호하고 이러고 있었잖아요. 범인을 잡아서 증거를 만들어갖고 빨리빨리 이렇게 뭐 이유를 알아내고 사건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범인을 보호하고 증거를 인멸했죠. CCTV도 나중에 되게 늦게 이렇게 발표를 하고 결정적인 그런 것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그 배가 통째로 수장됐기 때문에 통째로 증거가 인멸이 된 거죠. 뭐 제대로 하나 뭐 증거가 될 만한 것을 거의 찾지 못했죠. 그 다음에 혼란, 어지럽고 질서 없이 뒤죽박죽인 상태, 뒤섞여 질서를 잃음. 굉장히 혼란스럽죠. 뭐가 뭔지 모르겠어. 사건이 너무 복잡하고요.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고 손정민 씨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뭔가 막 계속 밝혀져. 그런데 또 제대로 밝혀지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막 계속 이렇게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 막 뒤섞여 갖고 굉장히 혼란스러워져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경찰들이 이 두 사건 다 세월호 참사는 해경이 사건 해결을 안 해줬어요. 그쵸? 그다음에 손정민 씨 사건도 지금 경찰들이 제대로 나서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경찰들이 해결을 안 하고 있으니까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굉장히 혼란해지는 거죠. 경찰 시스템이 잘 돌아가면 이런 혼란을 겪지 않거든요. 뭔가 일을 처리해야 할 그런 집단이나 그런 분야의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직업군들. 근데 그 직업군이 일을 중단하거나 일을 안 하거나 한다면 혼란을 겪겠죠. 경찰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을 다 이렇게 둘러보면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뭔가 일을 제대로 안 하면 혼란을 겪어요. 큰 사건이 일어나거나 큰 문제점이 발생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겠죠. 그 와중에 질서 같은 것도 지키지 못하고 뒤죽박죽으로 되고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가 되게 어떤 정신적인 데미지를 줬단 말이죠. 사건 자체가 원래 그렇잖아요. 어지럽고 질서가 없잖아요. 그 와중에 또 어떤 다른 것이 끼어들어갖고 사람들에게 더 혼란을 가중시키죠. 그 뭐 어떤 그 뉴스에서 뉴스 그 배경에 있는 그 커튼 뒤에 어떤 뭐 얼굴의 형태가 있다고 사람들이 보고 나서 그것을 귀신으로 착각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별것도 아닌 걸로 막 굉장히 혼란을 겪잖아요. 그걸 나중에 또 밝히고 거기 에너지가 낭비되게 되죠.
그리고 집중을 못하게 되는 거죠. 뭐 이런 것도 많고요. 혼란을 겪고 아니면 뭐 다른 외부 세력이 와갖고 혼란을 가중시키고 뭐 이러는 거죠. 뭐 이상한 역정보가 막 들어오거나 아니면 막 다른 정보들이 막 들어와서 이게 정립을 못하게 만들죠. 분열, 찢어져 나님, 집단이나 단체, 사상 따위가 갈라져 나님. 그러니까 국민들이 찢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세력이 두 개로 나뉘어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정치적인 분열도 있고요. 아니면 손정민 씨 사건으로 보자면 피해자를 위한 사람들의 이렇게 활동과 그 반대의 뭐 참관인이나 아니면 뭐 용의자를 위한 집단이 이렇게 나뉘게 돼갖고 엄청나게 싸우고 있죠. 그러니까 사이버 전쟁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저는 거기에 끼어들지 않고 그냥 그런 커뮤니티에 가서 싸우진 않는데 이런 분열 속에서 사람들이 많이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한쪽에서 말도 안 되는 걸로 엄청나게 공격을 하거든요.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충격을 받아요. 근데 이거는 의도적인 공격입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죠. 그냥 무시하는 게 최우선인 것 같아요. 뭐라고 했지? 뭐 방구석 호난이라고도 했고 음모론이라고 하기도 했고 또 뭐라고 했더라? 타살충들. 그래서 타살충들 이러면서 엄청나게 욕을 하면서 이건 자살이라고 막 여론을 이렇게 몰고 가려고 하죠. 여론을 막 몰고 가려고 해요. 그럼 자기들은 뭐 자살충인가? 자살로 몰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손정민 군이 왜 자살합니까? 엄청나게 행복해 보이는 건전하고 평범한 학생이던데 왜 자살을 합니까? 난 타살충들은 이해가 가요. 근데 자살충들은 진짜 이해가 안 가요. 미친 것 같아. 자살충들, 너희의 의도가 빤히 보인다. 죄 받는다. 벌 받아. 그렇게 죄 지으면 벌 받아. 멍청이들아. 엄청나게 이제 누가 어떤 세력이 분열을 주장하고 있는데, 댓글 알바도 이제 이게 밝혀졌죠. 그 편에 서갖고 막 대변하는 사람도 있어. 아니, 그런 짱깨 댓글 알바 혹은 돈 받고 막 욕하고 막 이런 사람들의 막 욕 너무 심하게 하더라고요. 피해자의 그 부모에게 막 욕하고 막 그런 것을 비호하고 그쪽의 대변인이 돼갖고 유튜버를 하고 막 그런 사람을 봤어요.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중립기여를 받는데요. 중립기여는 우리같이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중립기여를 받는 거고 그 사람은 댓글 알바들의 편에 서갖고 대변하고 있잖아요. 무슨 중립기여입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굉장히 어이없습니다. 아니 편들 게 없어서 어떻게 댓글 알바들의 편을 드냐. 굉장히 이해가 안 가고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유튜버는 남녀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대 간의 갈등까지 조장해갖고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있어요.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정확하게 파악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그런 영상들을 보지 마세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다음으로 넘어가죠. 미궁. 들어가면 나올 길을 쉽게 찾을 수 없게 되어 있는 곳. 미로라는 뜻과 비슷하겠죠. 사건, 문제 따위가 얽혀서 쉽게 해결하지 못하게 된 상태. 미궁에 빠진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건 문제 따위가 얽혀서 쉽게 해결하지 못하게 된 상태. 세월호는 사건이 이미 벌어졌고 시간이 좀 오래 지났잖아요. 시간이 좀 오래 지났는데 미궁 속에 빠졌죠. 세월호 참사는. 엄청나게 은폐하는 그런 세력들이 되게 강했어요. 그 세력들도 2중, 3중으로 이렇게 얽혀져 있어갖고 완전히 미궁 속으로 빠졌죠. 하지만 손정민 사건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해결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고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계속 새로운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손정민 씨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꼭 해결됐으면 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기도를 하려고요. 절대 미궁 속으로 빠지면 안 돼요. 절대 미궁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 손정민 씨 사건은. 꼭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꼭 해결될 겁니다. 자, 다음은 4월이요. 4월. 둘 다 4월에 일어났잖아요. 4월의 충격. 4월에 왜 이런 사건이 자꾸 일어날까요? 타이타닉 그런 침몰도 4월에 일어났고요. 4월에 뭔가 있나 봐. 그 악마적인 뭔가 있나 봐요. 그리고 꼭 물에 빠져야 되나 봐. 그 어떤 그 악마적인 세력이 물귀신을 숭배하고 있나 봐요. 그렇지 않으면 왜 다 물에 빠져 죽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세월호 참사 말고 과거에 이렇게 사건을 돌아보면 이런 침수 사건이 되게 많아요. 그 일본에도 있고요. 미국에도 미국인가? 아무튼 미국 맞겠죠? 타이타닉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고요. 그 4월에 뭔가 악마적인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리고 그 악마가 물귀신인가 봐요. 물에 사나 봐요. 그런 생각뿐이 안 들어. 4월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4월. 봄의 여신. 막 이런 건데 아무튼 4월에 되게 이상한 사건이 되게 많이 일어났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4월에 대해서 검색을 하다가 이상한 되게 4월에 참상 아무튼간 이상한 사건이 되게 많이 일어나서 되게 안타까워요. 그리고 그 사건들이 수비학으로 따져보면 다 11로 통한다는 거.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북한 북괴들은 좌빨의 그 북한 있잖아요. 북괴들. 4월에 어떤 물귀신을 섬기나 봐요. 지금 농담이에요. 제가 어떤 근거를 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느낌이 그래요. 악마적인 그런 세력들이 4월에 이상한 사건을 만들어서 이 악의 세력을 좀 더 이렇게 증폭시키기 위해서 4월에 이상한 짓을 많이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근거로 인해서 말을 하는 거 아니고 그냥 느낌이 그래요. 계속 이상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진짜 이상해.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먹었거든요. 4월의 충격이라고 제가 써놨어요. 굉장한 충격이죠. 근데 세월호 참사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9.11 사태도 거기도 11 나오죠. 11. 그러니까 11이라는 숫자를 되게 좋아해요. 어떤 악의 세력들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루미나티 수비학으로 봤을 때 파괴, 심판. 그러니까 9.11 테러도 마찬가지로 파괴, 심판 됐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여기서 굉장한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 9.11 테러 때문에 미국 사람들과 전 세계 사람들이 굉장한 충격을 받았거든요. 파괴되고 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인간들이 죽었죠.
그래서 그런 나쁜 사건들은 악마의 그런 나쁜 사건이니까 사람이 죽었으니까 악마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악마의 숫자로 이게 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뭔가 두려워하고 심적으로 굉장한 타격을 받았단 말이죠. 거기서 사회 시스템을 믿을 수 없다. 이런 불신감을 느끼면서 되게 괴로워하잖아요. 그리고 되게 막 슬퍼하기도 하고 애도를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무섭기도 하죠. 그냥 그 사건에 대해서 들여다보면 볼수록 무섭잖아요. 사회 시스템이 이상하니까 뭔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고 남을 믿을 수 없고 불안하고 무섭고 슬프고 충격 먹고 뭔가 혼란이 가중됐단 말이죠. 그리고 심적으로 뭔가 타격을 받았어요.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타격을 받았단 말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통된 그런 집단 의식을 형성하게 되겠죠. 그리고 집단 무의식도 이렇게 쌓이고요. 그러면 좋아할 것은 누굽니까? 악의 세력들이죠. 사탄. 악마들이 그런 걸 좋아하죠. 그리고 거기서 인간이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얻는 것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요가 되고 어떤 하나의 감정으로 아니면 혹은 두 개의 감정으로 나뉘어갖고 에너지를 엄청나게 발산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에너지를 받아먹는 것이 어떤 그런 악마적인 존재가 있다면 그런 존재들이 그런 걸 다 흡수하겠죠. 그리고 이런 악의 세력에 붙어있는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뭐 좀 더 뭔가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계속 이런 일을 만들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사건을 은폐하고 이상한 짓을 하고 서로 합심해갖고 다 조용하자 쉿 이러고 그리고 막 댓글 알바 써갖고 공격하고 엄청나게 야비하게 공격하죠. 그리고 뿌락치도 엄청나게 심을 겁니다. 이 사건이요. 좀 더 오래 지속되면 뿌락치들 장난 아닐 거예요. 지금도 이런 댓글 알바나 이런 뿌락치들하고 싸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악마적인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밝혀지면 안 되거든요. 이 사건이 밝혀지면 지네가 손해를 많이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은폐를 하고 어떻게 해서든 프레임을 씌워갖고 활동을 못하게 해요. 이거를 밝혀내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 사람들의 의도예요, 그게. 그리고 뭔가 돈을 받는 거죠. 그런 일을 하면서 돈을 받겠죠. 그런 감정들이, 그런 악에 기인한 감정들이, 그런 세력들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런 악마들이 좋아하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타격을 받거나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열받아 하고 막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냐 막 이렇게 괴로워하고 이러면 거기서도 또 악마의 그런 게이지가 악마의 그런 특성이 더 이렇게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런 의도를 우선 파악을 해야 되죠. 얘네들이 돈을 받고 이렇게 나쁜 말을 하는구나. 돈을 받고 이렇게 무차별적인 공격을 하는구나. 이것을 우선은 간파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싸우기 싫으신 분들은 그냥 여기저기 퍼뜨리시고 그냥 좋은 생각을 하도록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생각을 하거나 그런 댓글 알바의 공격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바른 생각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그리고 여기저기 더 알리고 이런 사건이 또 발생하거든요. 이런 사건이 쉽게 일어나고 사람들이 넘어가고 또 일어나고 사람들이 넘어가고 그럼 또 일어나겠죠. 또 사람들이 넘어가겠죠. 계속 어떤 사건들이 미궁 속으로 빠지고 그냥 해결도 안 되고 넘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아니면 그 범죄를 일으킨 세력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거나
씌워서 넘어가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진짜 범죄를 일으키고 진짜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은 뒤에 숨어 있어요. 그럼 웃고 있겠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것에 심적인 타격을 안 받아야 되고요. 이럴수록 더욱 올바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약간 뭔가 질투적인 생각이나 아니면 좀 남을 비하하는 생각 있잖아요. 남을 무시하거나 남을 깎아내리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자기 의견과 안 맞으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우선은 댓글 알바들을 간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